김태형 감독이 롯데 자이언츠 지휘봉을 잡자마자 콕 집어 언급했던 이름이 있다. 바로 전국구 유망주 출신 우완 투수 이진하다. 190cm가 넘는 신장, 고교 시절부터 140km 중후반을 꾸준히 던지던 강속구, 그리고 장충고 에이스라는 화려한 이력. 당시만 해도 롯데의 미래 마운드를 책임질 핵심 자원으로 자연스럽게 거론됐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이 이름을 둘러싼 분위기는 눈에 띄게 조용해졌다. 기대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현실의 성적은 그 기대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왜 이진하는 지금 다시 질문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일까? 이진하는 고교 시절부터 이미 다른 레벨의 투수로 평가받았다. 중학생 시절 140km를 찍은 강속구는 전국대회에서 빠르게 소문이 났다. 장충고 진학 후 2학년부터 실전에 투입되며 마운드를 책임졌고 꾸준한 구속 상승과 안정적인 제구를 동시에 보여줬다. 특히 3학년 시절 남긴 ERA 0.69라는 수치는 단순한 재능이 아닌 경기 운영 능력까지 갖춘 투수였음을 증명하는 기록이었다. 그렇기에 이진하의 출발은 분명 특급으로 불리기에 충분했다. 2023 KBO 드래프트에서 롯데 자이언츠는 1라운드에서 야수 김민석을 선택했다. 그리고 2라운드 전체 13순위에서 우완 투수 이진하의 이름을 불렀다. 이 선택은 단순한 로스터 보강이 아니라 구단의 중장기 마운드 구상을 드러내는 신호였다. 당시 드래프트는 심준석을 중심으로 한 강속구 투수들이 대거 주목받던 해였다. 그 속에서 이진하는 1라운드 후보군으로도 거론됐던 투수였다. 결과적으로 2라운드까지 내려왔지만 롯데는 그를 망설임 없이 선택했다. 계약금 1억 5천만 원 역시 상징적이다. 이는 단순한 2라운드 투수가 아닌 잘 키우면 1라운드급 가치를 할 수 있다는 내부 평가가 반영된 금액이었다. 특히 롯데는 당시 즉시 전력감 투수보다도 향후 몇 년을 내다본 성장형 자원 확보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었다. 이진하는 그 전략의 중심에 있던 이름이었다. 체격 조건, 구속, 성장 곡선. 이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갖춘 이진하는 롯데가 오랜 기간 기다려온 정통 파워 피처의 이미지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즉, 이진하는 처음부터 단기 카드가 아니었다. 구단의 기대는 분명했고 그 기대는 숫자와 선택으로 이미 증명돼 있었다. 프로 데뷔 시즌이었던 2023년, 이진하는 2군에서 시즌을 시작했다. 13경기 1승 0패 3홀드 ERA 4.50. 눈에 띄는 기록은 아니었지만 과정은 나쁘지 않았다. 이후 1군 콜업. 4월 첫 콜업 당시에는 제한적인 기회였지만 확장 엔트리 시점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다. 1군 성적은 9경기 8이닝 ERA 3.38. 이닝 수는 적었지만 구속과 공의 위력은 분명했다. 타자들이 쉽게 공을 건드리지 못했고 빠른 공 하나만으로도 승부가 가능하다는 인상을 남겼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마운드에서의 태도였다. 데뷔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았고 스트라이크 존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려는 모습이 보였다. 시즌 종료 후 열린 마무리 캠프. 이진하는 새롭게 부임한 김태형 감독의 시선을 끌었다. 김태형 감독은 공개적으로 이진하의 이름을 언급하며 눈에 띄는 투수로 평가했다. 이 시점까지만 놓고 보면 이진하는 분명히 다음 단계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자원이었다. 그러나 흐름은 상무 입대 이후 눈에 띄게 달라졌다. 2024년 6월 상무에 입대한 이진하는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경쟁을 시작해야 했다. 첫 시즌 성적은 안정적이지 않았다. 5경기 4.2이닝 동안 8피안타, 5볼넷, 4실점. 이닝 대비 피안타와 볼넷이 많았다. 올해 성적은 더욱 냉정한 숫자를 남겼다. 32경기 4승 1패 5홀드 ERA 7.24. 32.1이닝 동안 47피안타와 19볼넷. 이 수치는 단순한 부진을 넘어 구위와 제구 모두에서 완성도가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강속구 투수에게 가장 치명적인 카운트 싸움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국 숫자는 분명한 질문을 던진다. 이진하의 공은 아직 프로 무대에서 통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리고 롯데는 얼마나 더 기다릴 수 있는가? 김태형 감독의 야구는 분명하다. 가능성보다는 지금 당장 활용 가능한 무기를 중시한다.
이는 두산 시절부터 이어져 온 그의 철학이다. 이진아는 하드웨어만 놓고 보면 여전히 매력적인 카드다. 190cm가 넘는 신장, 여유 있는 체격, 그리고 언제든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구속 잠재력. 하지만 상무에서의 성적은 곧바로 쓰기에는 부담이 있다는 신호에 가깝다. 김태형 감독이 기대했던 즉시 전력 후보와는 아직 거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전역 이후 이진아는 더 이상 지켜보는 단계에 머무를 수 없다. 캠프, 연습 경기, 시범 경기, 이 모든 과정이 곧 평가로 직결된다. 김태형 감독의 기대가 살아남을지, 아니면 새로운 선택지가 등장할지는 이 짧은 시간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진아를 둘러싼 가장 현실적인 질문은 포지션이다. 선발인가, 불펜인가? 현 시점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불펜이다. 짧은 이닝, 최대 구속을 활용하는 역할. 이는 제구 부담을 줄이면서도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선택이다. 반면 선발 전환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구종 완성도, 이닝 소화 능력, 경기 운영까지 모두 다시 쌓아야 한다. 롯데의 선택은 결국 팀 상황과 연결된다. 마운드에 여유가 있다면 기다릴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 이 선택이 이진아의 커리어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다. 이진아의 이름 앞에 붙는 전국구 유망주 출신이라는 수식어. 그 말은 영광이자 동시에 부담이다. KBO는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다. 현재의 공, 현재의 결과만을 요구한다. 상무 전역 이후 이진아는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값을 증명해야 한다. 이제는 가능성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가의 문제다. 그가 다시 강속구 투수로서 롯데 마운드의 한 축을 맡게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아쉬운 이름으로 남게 될지, 이 선택의 결과는 곧 다가올 시즌에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이진아는 분명히 화려한 출발을 했던 투수다. 고교 시절 전국구로 불렸고 프로에서도 잠시나마 가능성을 보여줬다. 하지만 야구는 언제나 현재형이다. 상무 전역 이후에 이진아는 다시 처음부터 경쟁해야 하는 위치에 서 있다. 김태형 감독의 기대, 롯데 자이언츠의 선택, 그리고 이진아 본인의 변화.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비로소 그의 다음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다. 이진아의 반등 가능성.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가? 앞으로도 KBO와 롯데 자이언츠, 그리고 젊은 선수들의 흐름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은 이 채널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된다.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란다.